네, 안녕하세요. 타나일 스포츠의 타나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프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뭐 승부 예측 겸 프리뷰 겸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파리 생제르맹하고 바이에른 뮌헨이 올라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첫 결승 진출이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7년 만에 결승전에 다시 올라와서 프랑스와 독일 간의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진행이 되고요. 우선은 이 결승전이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열리기는 할까 했던 뭐 이런 결승이 결국에는 펼쳐지는 것으로 지금 현재 확정이 났습니다. 두 팀 간의 성적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위주로 성적을 좀 비교를 해보면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A조 1위 5승 1무 0패 17득점에 2실점, 바이에른 뮌헨은 B조 1위 6승 0무 0패 24득점에 5실점입니다. 두 팀의 차이는 결국에는 일무가 있냐 없냐, 뭐 결국 전승이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지만 두 팀 다 득실을 좀 살펴보면은 압도적이죠.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6경기 중에 2실점밖에 하질 않았고 바이에른 뮌헨은 5실점. 그러나 득점 기록을 보면은 정말 압도적인 성적들을 내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한 경기당 한 3골씩을 몰아 넣은 거나 다름이 없고요. 바이에른 뮌헨은 4골씩 몰아넣은 정말 막강한 화력을 보이면서 조별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너먼트 16강, 8강, 4강을 좀 살펴보면은 두 팀 다 일단은 16강은 1차전, 2차전 다 치렀습니다. 16강 1차전과 2차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도르트문트에게 1차전은 패배를 하고 2차전에 승리를 거두면서 3대2 다득점으로 진출을 성공을 했고요. 바이에른 뮌헨은 16강에서 첼시를 합계 스코어 7대1로 때려 부시는 진짜 뭐 이 정도 화력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화력을 보이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8강전 사실은 이 8강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뭐 언급할 게 많이 없습니다. 뭐 8대2로 승리를 거뒀고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현재 얼마나 강력한 팀인지 얼마나 대단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성적표가 아닐까. 이게 단판 경기인데도 8대2면은 이게 엄청난 스코어거든요. 역시 뮌헨이 현재로서는 화력은 정말 뭐 어느 팀도 따라올 수 없는 성적이지 않을까. 반대로 이제 아탈란타전을 치렀던 파리 생제르맹은 이게 좀 얘기할 게 많아요. 우선은 아탈란타에게 선제골을 먹히고 나서 굉장히 끌려다녔고 은바페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끌려다니다가 정말 막바지에 두 골을 몰아치면서 이제 역전승을 거뒀는데 사실은 이 대회, 이 경기를 사실은 보면은요, 이 경기가 조금 문제점이 파리 생제르맹이 얼마만큼 그 현실 감각이 떨어져 있었느냐, 실전 감각이 매우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를 진짜 명확하게 보여줬던 경기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진이 한번 안 풀리기 시작하면 어떤 팀이 되는지, 반대로 순간적으로 한 번만 뚫어내면 어떤 화력을 뿜어내는지 그거를 양면을 다 보여준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사실은 디마리아 선수가 없었다는 점도 컸고 베라티 선수도 이때 당시에 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파리 생제르맹 불안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한 구석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아탈란타전에서 정말 안 좋은 모습, 그리고 반대로 정말 좋은 모습, 즉 클러치 모습도 굉장히 멋있게 잘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강전 라이프치히전하고 이 바이에른 뮌헨은 올림피크 리옹을 상대를 했는데 사실은 이 4강전 같은 경우는 파리 생제르맹이 얼마만큼 정말 상대방을 맘 놓고 두드려 패면은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던 경기지만 사실은 이 라이프치히전 같은 경우는 베르너 선수가 빠져 있었고 이 베르너 선수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 베르너 선수가 보여주던 이 골 결정력이 같이 가미가 돼 있었다면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4강전을 이렇게 쉽게 뚫어냈을 거라고는 보질 않아요. 이날 경기에 보면 라이프치히가 스코어상으로는 3대0으로 완패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득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놓친 것이 사실 뼈아플 뿐이지 라이프치히가 못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 만약에 지금 뭐 물론 축구에 만약이라는 거는 없습니다만은 베르너 선수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 사실 크게 작용을 했다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재개 후 챔스 재개 후에 펼쳐진 경기들에서는 정말 뭐 엄청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줬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미네는 리옹전에 보면 경기력은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바이에른 미네는 경기력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정말 이 득점력에서만큼은 확실하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력이 좀 안 좋았는데 3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력이 좋을 때는 막 8대 2, 7 이렇게 보면은 미넨이 현재로서는 정말 압도적인 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총 8승 1무 1패 25득점에 5실점을 기록을 했고요. 바이에른 미넨은 10승 0무 0패 42득점에 8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이에른 미넨은 전승으로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 이제 각 팀을 한 팀씩 좀 떼서 보면은요.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최초의 챔스 결승 진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 부족이라는 것에서 드러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저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리버풀과 토트넘전이었죠. 물론 리버풀이 토트넘에 비해서 전력도 훨씬 더 좋았고 기존의 성적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경험 부족이라는 것이 토트넘한테 정말 여실히 드러났었고 이게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불안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그는 이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물론 이제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만 이게 75득점에 24실점이면 그냥 리그 팀들 다른 팀들 그냥 다 두드려 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챔스 우승 시에는 이번에 트래블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챔스 결승 진출이기는 한데 이번에 우승을 딱 하는 순간 트래블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4강전 이제 그 베라티의 복귀가 지금 보였습니다. 교체 출전을 했는데 결승 출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베라티 선수가 있고 없고는 파리 생제르맹에겐 진짜 큽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앞에 있는 공격진들도 워낙 강력하죠. 뭐 네이마르, 음바페, 디마리아 굉장히 강력합니다. 거기다 이카르디 선수까지도 있고요. 굉장히 막강한 공격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격 라인에 볼을 배급해주는 이 허리 라인, 미드필더 라인에서 베라티 선수의 그 타르방 능력 그리고 베라티 선수의 이 패싱 능력, 뭐 빌드업 능력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은 오히려 베라티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베라티 선수가 복귀한다라는 거는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일단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밑에는 나왔습니다만 음바페, 네이마르, 디마리아 삼각편대 화력은 4강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네이마르 선수가 8강에서도 그랬고 4강에서도 그랬고 골대 앞까지 가는 거는 완벽한데 여기서 골을 못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골을 아예 못 넣는 선수가 아닌데도 요새 결정력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좀 약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메시 없이 과연 챔스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메시 없이도 왕이 될 기회를 얻은 네이마르. 그러니까 이 네이마르가 이거를 간절하게 원하면서 이적을 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하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 구단 측하고도 굉장히 마찰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이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메시 없이도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네이마르는 맞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넨을 좀 살펴볼게요. 미넨은 이제 7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챔스 우승 시에는 파리 생제르맹하고 똑같이 트래블을 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챔피언스리그 전승 우승을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현재 리그 1위 26승 4무 4패 100득점에 32실점으로 리그 우승 타이틀을 차지를 했는데 100득점에 32실점이면은 이것도 뭐 같은 분데스리가에 있는 다른 팀들을 두드려 팬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42득점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기록으로는 2위에 해당이 되는데 1위가 9900 시즌에 있었던 바르셀로나가 세웠던 45득점. 그러니까 지금 3득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승전에 물론 이제 결승전에 그런 스코어가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3골 이상, 그러니까 뭐 3골, 4골을 넣게 되면 3골이면은 타이 기록 그리고 4골을 넣게 되면은
단일 시즌 챔피언스리그 최다골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물론 이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이런 기록은 또 이게 지금 두 경기가 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록을 세웠다라는 것도 참 놀랍죠. 8강전 2차전하고 4강전 2차전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세운 기록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이번 시즌에 좀 마음이 아프죠. 발롱도르의 유력한 후보였고 절대 절호의 기회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발롱도르가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롱도르를 못한 아쉬움이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로라도 조금 위안을 삼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이번 시즌에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챔피언스리그도 단일 시즌 9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골을 더 넣으면은 10경기, 그러니까 결승전에서 골 넣으면 10경기 연속 득점을 성공을 시키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기록 경신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기존 기록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세웠던 11경기 연속골인데 이 11경기 연속골은 사실 경기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는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기록들, 그러니까 이제 42득점 그리고 단일 시즌 9경기 이런 기록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결승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팀을 그대로 냅두고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요. 우선은 상대 전적을 좀 살펴보면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근 5번 만나는 동안 파리 생제르맹이 3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이게 의외인데 사실은 프랑스 팀들이 독일 팀들한테 좀 약해요. 약간은. 근데 파리 생제르맹은 미넨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재밌는 게 두 팀 다 홈에서 승리를 거뒀었어요. 그러니까 홈팀이 무조건 가져가는 형식이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또 생각을 해보면 이번 결승전은 둘 다 홈이 아니고 설령 홈에서 펼쳐졌다 하더라도 이 관중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 이 상대 전적은 사실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팀 다 홈에서 승리를 다 가져왔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중립구장이고 설령 홈에서 펼쳐졌다 한들 두 팀 다 관중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양 팀의 좀 공통점이랄까요? 4강전에 파리 생제르맹은 독일 팀을 상대로 올라왔고 바이에른 뮌헨은 프랑스 팀을 상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리옹하고 라이프치히를 비교를 해보면은 뭐 사실은 저는 라이프치히나 리옹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전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상대 우위는 라이프치히한테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 두 팀을 서로 간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리그 팀들을 때려 부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서로 간에 약간 이제 좀 비교 대상이 서로 상쇄가 됐죠.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같은 리그에서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프랑스 팀에서 어느 정도 잘해주고 있는 리옹을 때려잡고 왔고 파리 생제르맹은 독일에서 잘해주고 있는 라이프치히를 때려잡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두 팀 다 동률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 생제르맹은 16강 8강에서 분명히 불안한 경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4강전에 완벽하게 해소가 됐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승전까지 얼마만큼 팀 자체가 조금 준비를 하느냐도 좀 관건일 것 같고 바이에른 뮌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되는 득점 기록 경신 그러니까 지금 기록이 굉장히 많이 바꿔 치워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바이에른 뮌헨이 강력하게 지금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뭐 이 기록이라는 게 걸려 있을 때 보통은 이게 잘 안 깨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뮌헨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첫 결승 진출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 6번째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두 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면은 저는 두 팀 다 워낙에 화력이 앞서는 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승전이 어쨌든 간에 서로 간의 화력 싸움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선제골을 누가 가져오느냐가 진짜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팀끼리 붙어도 마찬가지지만 공격팀끼리 붙어도 이게 누가 선제골을 먹느냐
이거에 따라서 경기 판도가 갈라질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제골을 넣는 팀이 유리하다는 뜻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로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이 승부 예측을 할 때 승패 그리고 스코어만 하기가 조금 재미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국내 합법 배트맨이라는 게 있죠. 아니면 편의점에서 파는 프로토 기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프로토 기준이고요. 승무패는 사실 뭐 바이에른 뮌헨이 저는 이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장까지도 갈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뮌헨이 가지고 있는 공격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보다 분명히 우위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팀 다 공격력을 핵심으로 갖고 있는 무기로 가지고 있는 두 팀이잖아요. 둘 팀 다 공격력이 핵심인데 거기서 봤을 때 좀 상대 우위가 뮌헨에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뮌헨으로 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 지금 기록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뮌헨에게 웃어주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승 경험이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 경험이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도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언더오버인데 이거는 이제 프로토 기준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보통 기준점이 3.5 정도로 잡힐 것 같습니다. 3.5 정도로 잡힐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더 많은 골이 나온다. 그래서 3.5 오버를 전 예측을 했고요. 스코어 예측은 파리 생제르맹하고 뮌헨하고 딱 1대3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사실은 딱 정반대가 나오지 않는 한 저는 스코어는 이거는 거의 고정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두 팀 다 화력이 좋은 팀이고 1대 0으로 누군가 선제골을 먼저 넣고 조금 차분하게 진행이 되다가 경기가 조금 뭐 한 65분 정도 흘러나가게 되면 두 팀 다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한 팀은 어느 정도 내려앉을 거고요. 이제 실점을 한 팀은 극단적으로 공격을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순간적인 역습에 대한 대처가 저는 사실 이런 부분도 뮌헨이 좀 더 앞선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비진의 무게감도 저는 뮌헨이 조금 더 앞선다고 보고 파리 생제르맹이 4강전에 이제 그게 평가가 저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4강전에 좀 불안했다라고 보는 타입인데 또 일부 사람들은 파리 생제르맹 4강전에 그래도 잘했는데 4강전만 놓고 봤을 때는 뮌헨보다는 파리 생제르맹이 더 유리하다라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거는 제가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본 대로라면 4강전에서의 경기력은 두 팀 다 그닥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바이에른 뮌헨 쪽이 조금 더 체력 안배라든가 선수들에 대한 이런 이제 힘 아끼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뮌헨 쪽이 더 유리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종 예측은 요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이거를 토대로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가지고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배팅을 많이 하시는데 웬만하면 합법인 프로토에서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승부 예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